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명문 초등학교에서 한국 유학생 딸이 싸온 도시락을 본 교사가 기괴한 음식이라며 반 아이들 앞에서 조롱한 겁니다.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저녁 엄마는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김밥 하나에 울고 웃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명문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맞이했죠.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 도시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뭐야? 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겼네. 다른 친구가 코를 찡그렸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김밥이 여기서는 이상한 음식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제 도시락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훈아, 이건 음식이 아닌 이상한 덩어리 같은데?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저를 가리켰어요. 김밥 괴물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김밥 괴물, 김밥 괴물.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굶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밥이었는데 왜 이렇게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어떤 아이는 제 등 뒤에서 김밥, 김밥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 별명으로 불렸어요.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김밥 괴물이라는 소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학교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제 김밥을 맛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일까요? 문화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선생님이 제 김밥을 이상한 덩어리라고 했다는 것, 친구들이 저를 김밥 괴물이라고 놀렸다는 것까지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지훈아, 괜찮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엄마가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질까 봐서요. 엄마는 곧장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중년의 신사였는데 엄마를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엄마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 도시락을 보고 한 말, 아이들이 저를 놀린 일까지 차근차근 말했어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부인, 여기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음식도 예의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엄마를 오히려 꼬집고 있었어요.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다른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문화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럼 제 딸이 참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요?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호기심이라고요?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게 호기심인가요?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상처받는 걸 그냥 두지는 않겠어요. 교장실을 나오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김밥은 우리의 소중한 음식이고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일 학교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 문화가 틀린 걸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저를 김밥 괴물이라고 불렀고 선생님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김밥 괴물이라고 불렀고 저는 매일 다른 도시락을 싸왔어요.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마르코 선생님이 자꾸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또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코 선생님이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지윤아, 너 전에 가져온 그 음식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밥 이야기를 또 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게 김밥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집에 남은 게 있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김밥을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마르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날 오후 마르코 선생님은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김밥을 싸왔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김밥 괴물이 이상한 거 가져왔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르코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윤아, 선생님도 하나만 맛볼 수 있을까?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김밥 한 조각을 건네드렸습니다. 마르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또 한 입, 또 한 입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선생님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이건 예술이야. 마르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정말 그냥 이상한 덩어리 아니에요? 마르코 선생님은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윤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어. 그날 오후 마르코 선생님은 수업 내내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이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본 후로는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김밥 괴물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르코 선생님이 제 편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 휴게실 앞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자 마르코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는 종종 낯선 것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거부하곤 해.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김밥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교사 휴게실에서만 먹던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교실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윤아,
영어 선생님인 루치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제 가져온 그 음식 말이야. 김밥이요? 맞아. 나도 맛볼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마르코 선생님이 드신 후로 뭔가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곧이어 수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까지 우리 교실로 몰려왔습니다. 모두 김밥을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엄마가 싸준 김밥을 나눠드렸어요. 선생님들은 하나씩 맛보더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이 조화로운 맛은 뭐지? 단순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맛이 나는 걸까?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상한 덩어리라고 했던 음식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마르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마르코 선생님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은 어제 선생님이 교사 휴게실에 편지를 하나 붙였거든. 편지요? 응. 이건 미식의 철학이라고 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식의 철학이라고요? 김밥이라는 음식에는 단순함 속에 복잡함이 있어. 밥과 김, 그리고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야. 마르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만든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썼어. 그날 오후 아이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김밥 괴물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몇몇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지윤아, 정말 맛있는 거야? 옆자리 친구인 루카가 물었습니다. 응, 한번 먹어볼래? 루카는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적어도 선생님들은 제 음식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 교실로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는 교장실에만 계시던 분이 교실에 나타나니 아이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지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김밥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건가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김밥인가?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더군. 한번 맛보고 싶어서 왔다. 저는 놀랐지만 기꺼이 김밥을 권해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드셨어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교장 선생님도 마르코 선생님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먹어도 될까? 네, 물론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김밥을 다 드시고 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와 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과를 하다니요. 며칠 후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문화 음식 시식회를 열겠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맛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윤 학생이 한국의 김밥을 직접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김밥을 소개한다고요? 그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지윤이가 김밥을 소개한다고? 네, 근데 무서워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시식회 당일 강당에는 전교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김밥입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준비한 김밥을 들어보였어요. 김밥은 밥과 김, 그리고 여러 재료를 함께 말아서 만듭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이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 엄마의 하루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김을 구우고 계란을 부치고 단무지를 썰어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하나만을 위해서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엄마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시식회가 끝난 후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김밥을 소개하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 실린 거예요. 기사 제목은 한 줄의 밥에 담긴 나라였습니다. 마르코 선생님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셨어요. 지윤아, 내가 유명해졌구나. 기사에는 제가 이건 엄마의 하루예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이라는 음식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방송되었어요. 저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탈리아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어요. 지윤아, 큰일 났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교육부에서 김밥을 정식 다문화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정말요? 그래. 내가 시식회에서 한 말이 큰 감동을 주었다는군.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김밥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밥을 지을 때도 간을 맞춰야 하고 김도 적당히 구워야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재료들도 각각 조리해야 하죠. 교육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 말에 크게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김밥이 이탈리아의 다문화 교육 교재로 채택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전국의 학교에서 김밥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까지 전해졌어요. 한국의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소녀의 김밥이 교육 교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요. 학교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김밥 괴물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김밥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윤아, 나도 김밥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지윤아, 한국 음식 더 알려줘.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문화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 이 모든 게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 덕분이에요. 몇 달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났어요. 이탈리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김밥의 날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김밥의 날 기념식이 우리 학교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강당에는 태극기와 이탈리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전국에서 교육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밥 때문에 놀림받던 제가 이런 자리의 주인공이 되다니요. 기념식이 시작되자 교육부 장관님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는데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이탈리아 교육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장관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어린 학생의 용기 있는 발표가 우리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윤 학생의 김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장관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이 갑자기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장관님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셨어요. 무릎을 꿇으신 거였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지훈아, 고맙다. 장관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덕분에 이 나라가 진짜 교육을 배웠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얼른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가르쳐 주었다. 장관님은 계속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이것은 경례다. 진정한 스승에게 드리는 경례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제 문화를 인정해주다니, 이렇게까지 저를 인정해주다니요. 장관님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날을 김밥의 날로 기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김밥을 만들며 다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가져온 김밥 도시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까지요.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마르코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해드리니 엄마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지훈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김밥의 날이 지나고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김밥 이야기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CNN, BBC 같은 큰 방송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탈리아 소녀의 김밥이 만든 기적, 음식으로 이뤄낸 문화 통합의 감동 실화. 이런 제목들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우리 학교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자들이 찾아왔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김밥 괴물이라고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아, 한국말 가르쳐줘. 태권도도 배우고 싶어. 한국 드라마 추천해줘. 매일 이런 부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훈아, 아이들이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배우고 싶어 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를 놀리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요. 며칠 동안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해요는 사랑해요라고 발음하는 거야. 고마워요는 고마워요라고 해.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지. 아이들은 어려워하면서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연습했습니다. 특히 사랑해요, 엄마라는 말을 가장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김밥 시식회에서 엄마 이야기를 했던 게 큰 감동을 줬나 봅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주도한 행사였어요. 강당에 다시 태극기가 걸렸고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학생회장인 마테오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지훈이 덕분에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르쳐준 한국어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처음에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점점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강당이 한국어로 가득 찼어요. 이탈리아 아이들이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작은 태극기를 꺼내 들고 흔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훈,
지윤, 지윤, 제 이름을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마치 한국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몇몇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윤아, 고마워. 루카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모든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아이들이 한국어로 사랑해요. 엄마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말이에요. CNN에서는 이를 음식이 만든 기적, 편견을 이긴 사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에서는 한 그릇의 김밥이 만든 세계적 감동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그날 밤 엄마와 통화할 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내가 김밥 하나로 세상을 바꿨구나.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사랑으로 만들어준 김밥이었으니까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자부심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림받기 싫어서 김밥을 숨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문화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김밥 하나가 만든 기적. 이제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김밥을 사랑하는 지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